어떻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런 걸로 모아치기를 할 수도 있다. 상상 초월이죠. 상상 초월의 모아치기. 살짝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과 같은 배치도 여러분들 모아치기 하기가 어려워요. 왕쿠션을 이렇게 얇게 끌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요 공을 제가 모아치기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요 공은 이렇게 왕쿠션으로 쳐봤자 이 공이 두껍게 맞아야 돼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을 한번 모아치기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펀치력이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방에 성공했는데 이게 놓고 어떤가요? 멋있었나요? 여러분? 좋아요 좀 꽉 눌러주세요. 이럴 때 좋아요를 딱 눌러주셔야 제가 아주 멋진 힘을 받습니다. 잘했나요? 우리 남사님이 또 쫙쫙쫙하고 또 이렇게 멋지게 해주셨는데, 요거 하려고 그러면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곡이죠. 지금과 같은 배치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공은 모아치기 해봤자 붙어있는 공이기 때문에 이 공 치면 코너를 못 돌아요. 알고 태영님 고맙습니다. 알고 감사합니다. 요런 공도 도전으로 갑니다. 아이고. 이게 너무 이게 당점이 완전히 두꺼워야 돼요. 모아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모으는 건데 지금 제가 쿠션에 공을 완전히 붙여놔서 쉬운 공이 아니에요. 이 공을 살짝 이렇게만 떨어뜨려 놓으면 좋은데 제가 혼자 또 더 어렵게 한다고 코너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이고, 너무 많이 끌려서 조금 어렵게. 이거 좀 쉽게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놔야 이거 확률이 딱 들어갔는데. 덜 도네. 각도가 얘가 코너 저쪽에 맞아야 되지. 너무 두껍게 때리면 이게 또 힘들어요.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걸로 오늘 몇 가지 공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공 배치는 자, 이런 배치가 공이 하나 섰습니다. 자, 얘가 쿠션에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쿠션에 제1족구가 붙어 있으면 이 공을 모아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쿠션에 붙어 있는 공은 내가 이렇게 공을 쳤을 때 쿠션의 반발력으로 공에 밀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공은 제가 만약에 얇은 두께로 공을 쳤을 때 이 공이 이렇게 공을 치면 내가 이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 얼쑤. 너무 잘 끌려요. 쿠션에 붙어 있을 때는 굉장히 쉬운 공이에요. 천천히 쳤죠, 제가. 그래도 이 공이 이런 형태의 공이 씁니다. 또 그렇게 굳이 세게 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이 나올 땐 쿠션에 붙어 있을 때는 크게 각도만 만들어주면 모아치기 할 때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공이 됩니다. 한 번만 더 쳐보고 제가 이제 오늘 그 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치는 이렇게 쿠션에서 공이 떨어져 있을 때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거의 공이 한 포인트 이상 떨어져 있어요. 이쪽에서. 자, 그래서 3포인트 라인에 한 포인트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공은, 그리고 제 공은 45도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공은 이렇게 얇게 끌어치는 건 하수죠. 이렇게 치는 거는 이 공은 모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얇게 끌어서 쳐야 된다 그러면 이 공은 이 각도상 제 공이 이렇게 있을 때 관계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는 이 공은 얇게 친다고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공은 비효율적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 정도만 해도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즉 이런 형태의 공은 얇게 끌어서 공을 쳐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이 공이 제1족구가 이 쿠션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을 때, 쿠션에 가까이 있을 때는 이 공은 얇게 쳐도 내가 이렇게 단 쿠션에 맞기 때문에 이 공이 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얇게 맞아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공이 오기 때문에 이 공은 모아치기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얇게 맞으면 이쪽 단쿠션에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단쿠션에 맞으니까 이 공은 모아치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 공은 어떻게 쳐야 돼요? 두껍게 쳐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두껍게 쳐야 된다. 쿠션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얇은 두께로 선택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두꺼운 두께로 이 공을 공략을 해야 이 공이 이렇게 맞고 이쪽으로 이렇게 좀 너무 두껍지. 자, 그래서 이 공을 두껍게 공을 공략을 하는데 두께에 따라서 공의 위치에 따라서 두께를 선택을 해서 이 공을 이렇게 쳐야 이 공이 모아치기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공의 두께 감각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결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자, 두껍게 겨냥을 하고 이 공을 겨냥을 했을 때
이 공이 이렇게 맞아야 이 공을 여러분들이 모아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이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과연 이런 배치가 나왔을 때 지금과 같이 정확하게 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내 공이 30도의 각도, 30도의 각도로 가려고 했을 때 보통 이런 공은 여러분들 과도한 두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배치에서는 4두께, 3두께 정도 선으로 이 공을 공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1포인트에 세워놓고 자, 3포인트, 1포인트에 이 지점에다가 공을 세워놓고 자, 내 공은 초구 치는 곳에다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여기에 우리 처음에 초구 칠 때 점이 하나 찍게 되는데요. 거기다 넣은 상태에서 잘 봐요. 너무 두껍게 치지 마라. 그냥 엄청 두껍게 친 거죠. 그러면 두껍게 때리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두께를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키워서 이 공을 이렇게 공을 겨냥해서 이 공을 절반 두께나 3두께 정도 선으로 해서 이 공을 살짝 밀어주는 느낌으로 공을 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공을 밀어주는 느낌으로 공을 치는데 이 공이 얇은 두께는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얇은 두께라고 그러면 이 두께 또는 이 두께 미만이 얇은 두께예요. 4분의 1 두께 미만이.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그래도 두꺼운 두께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5두께, 6두께는 아니에요. 5두께, 6두께는 아니고 4두께 정도 선으로 가고 공을 살짝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을 봤을 때 공이 살짝 밀림의 형태로 공이 들어가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공이 맞고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 내 공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사반사로 가려는 이 모습을 취하면 이거는 얇게 끌어쳐야 돼요. 얇게 끌어치는 이 형태에서는 굉장히 어렵고요. 내 공을 거의 일자 형태의 각도로 공을 보내는 모습을 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공을 칠 때 밀려서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일자 형태로 이렇게 맞고 가서 내 회전력으로 가면 아주 좋은 내가 모아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아치기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워놓고 이 경우를 그 두께로 가서 끌지 말고 약간 밀림의 형태로 딱 방점을 위로 주고 여기서 이 상태에 가서 딱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라이브 방송에서 이 공을 편집 없이 친다는 게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잘난 체하는 게 아니고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싹 가서 제가 일자 배치의 공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는데 결코 세게 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배치는 내 공이 여기에 올 정도의 힘으로 치면 두께 자체가 얇은 두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를 맞기 때문에 내 공이 맞고 이렇게 올 정도면 이 공이 저쪽에서 맞고 코너로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공을 쳤을 때 이 공이 도망가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너무 세면 도망가는 거지. 자, 저 정도에서 이 공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만약에 맞았다고 하면 봐봐요. 이 공이 올 정도의 힘이라고 하면 그렇게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요 공을 그렇게 안 쳐도 되는구나. 요 공을 내가 과하게 뭔가 임팩 있게 공을 치지 않아도 요 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포지션 플레이로 공을 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형태의 공이 여기가 기준이 됩니다. 이게. 자, 여기가 기준이 돼서 이쪽 이 3포인트라는 것은 이쪽에 3포인트, 이쪽에 1포인트라는 것은 연장을 하면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연장을 하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즉 이쪽 코너에서 네 번째 포인트에 해당이 되는 이 라인선의 공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없이 이 공을 이렇게 그 두께 3두께나 4두께 선에 그 부드러운 죄송합니다. 그 부드러운 스트로크, 크게 무리하지 않는 스트로크로 회전만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무리 없이 이 공을 이렇게 훌륭하게 여러분들이 모아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쫄지 마세요. 야, 이거 끌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시면 그냥 요거 150 당구가 되는 거예요. 200 이상이 되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공을 자연스럽게 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공 배치는 얘는 코너에 있고, 얘는 여러분들 우리 초구 칠 때 그 놓는 빨간 공에 있죠? 여기 점이 있습니다. 이 2포인트와 2포인트고요. 얘는 3포인트, 이쪽에서 하나, 둘, 셋, 이쪽에서 3칸,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1포인트 떨어져 있는 상태로 공을 놨을 때 이 공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10시나 10시 반 정도 주고요. 이 공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조금 얇게 쳤어요. 얇게 친 게 아니고 회전이 덜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고 이렇게 공을 떠주면 이 공이 이렇게 모인다. 엄청 좋은 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배치가 기준이 돼서 이 공을 이렇게 치면 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내용을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 공은 아까 치던 공보단 공을 조금 더 두껍게 치셔야 돼요. 공을 조금 더 두껍게 치셔야 돼요. 이 공을 이제 여기 있던 공이 이쪽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얇게 잘못 치면 이 공이 모이기가 어렵고, 또 내가 얇게 치려고 할 때 내 공이 안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공이 되죠. 그렇죠. 두께가 얇으니까. 그러면 현재와 같은 배치에서 얘를 조금 밑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이 공은 이쪽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앞쪽에 맞춰도 이 공이 코너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코너로 올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조금 두껍게 가야 됩니다. 조금 이 2포인트 밑에서 조금 내가 이렇게 공을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럴 때는 한 5두께나 6두께 정도의 공을 겨냥을 하고 두께를 좀 더 두껍게 치면서 당점을 조금 밑으로 내려서요, 9시나 8시 반 정도의 당점을 주고 공을 가볍게 딱 치시면 이 정도는 충분히 내려옵니다. 왜? 두께를 내가 충분히 두껍게 쳤기 때문에 이 공이 충분히 내려오는 이런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기준 배치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좀 더 두껍게 치면서 당점을 조금 더 내려야 돼요. 여기서 당점을 내가 두껍게 때리니까 당점은 그대로 치면 되지 않겠느냐, 분리각이 커지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각도가 커지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공에 밀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즉 밀림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밀림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이 공을 끌어서 때리면 공에 에러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그 밀림을 없애기 위해서 당점을 밑으로 가고 공을 두껍게 공을 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돼요. 별로 안 어렵죠, 제가 쳤을 때. 여러분들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랑.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얇게 끌어치려고 하면 공은 맞지만 공은 찢어진다. 득점은 하지만 모아치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 배치가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공이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두꺼운 두께로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끌어치는 것보다. 두꺼운 두께로 공을 치면서 당점도 밑으로 기울기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밑에 당점으로 치고 이거를 끌어서 때리면 안 되고요. 약간 가볍게 두께를 썼을 때 밀어주는 느낌으로 공을 쳐주셔야 됩니다. 충분합니다, 이건. 자, 지금 공을 때릴 때 초크치를 안 해서 약간 공에 우리가 표현으로 따지면 큐미스가 약간 생겼어요. 그래서 초크치를 좀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도가 기준 위치에서 좀 내려갔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끌지 마세요. 당점만 밑으로 주면 이 공 자체가 이 각도에서는 자연스럽게 공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모션을 쓰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공이에요.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잡고 두껍게 해서 약간 밀어주시시 당점이 미치니까 끌지 않아도 이 공은 아이고 제가 끌어버렸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잘못 치면 금방 이거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이 공이 놓치게 돼요. 네, 네 갑니다. 아주 잘 쳤어요. 야, 이렇게 땄으면 친구 얼굴 한번 싹 보는 거죠. 야, 너 죽었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저는 친구들이랑 치면서 그런 모션을 쓰진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얘가 좀 더 붙어있고 이럴 때도 끌면 안 돼요. 이건 지금과 같은 이런 배치도 충분히 여러분들 공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 공은 회전만 당점을 좀 밑으로 주고 두껍게 밀어치는 훈련을 하시면 이 공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가 커도 여러분들 이 공을 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두께 정도 주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안 맞았어요. 인간적이죠? 제가 여러분 엄청 인간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죠. 네. 근데 이 공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당점이 있습니다. 이런 배치에서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 공을 7시나 6시, 5시 이런 식으로 6시 쪽에 가까운 당점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공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는 맞아도 모아치기 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단점은 회전을 많이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8시 당점이나 9시에 3팁으로 그 사이, 즉 웬만하면 3팁을 주면서 이 공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회전을 많이 줘야 이렇게 꺾어서 내려올 때 부담이 없어요. 회전이 없으면 이렇게 가랑밀이 높죠. 아무리 두껍게 쳐도요. 그럴 땐 끌어줘야 돼요. 근데 회전이 주면 회전으로 이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렇게 부담 없는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한 스트로크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끌어치는 무리한 스트로크를 하지 않아도 각도를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 이거는 내가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서 공을 두껍게 치면서 끄는 게 아니라 약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공을 겨냥하면 충분히 내가 이 공을 칠 수가 있다. 세게 치지 않아도 포지션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연히 세게 치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렇죠. 친구가 웃어요. 친구가 웃는 경우가 생깁니다. 친구를 웃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자연스러운 스트로크를 연습을 엄청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엄청 많이 하셔서 공을 공략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한테 너 죽었어. 죄송합니다. 너 살았어. 얘기할 수가 있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공을 치게 됩니다. 안 올 것 같은데 여러분 공이 계속 굴러오죠. 그렇죠. 내가 이 공을 두껍게 치면요, 내 공이 여기에 맞는 순간에 얘는 여기까지 오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포인트 근처는 오게 돼 있어요. 두껍게 때리면. 조건은 이 공이 여기에 맞는다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 힘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자동 힘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힘 조절이 얘가 맞으면 얘는 오게 돼 있어요. 얇게 치면 안 오겠죠. 얇게 치면 봐봐요. 이래서 힘 조절이 실패하고 얇게 치면 안 오죠. 눈에 보이는 거죠. 얇게 치면 당연히 안 옵니다. 두껍게 쳐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멋진 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두께는 여러분들이 매번 얘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가끔가다가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몇 두께로 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 가르쳐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사람 머리가 어떻게 돼요? 복잡해집니다. 사람 머리가 복잡해지면 당구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예요? 당구는 어느 정도는 뭐가 필요하다? 감각적인 게 필요하다. 감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키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실 때 주의할 상황은 항상 내 공이 여기에서 이렇게 맞았는데 하는 요 힘 조절이 우선순위. 그러면 이 공이 코너에서 이 공이 코너로 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을 쳤을 때 자 부드럽게 쳤는데 공이 이렇게 빠지면 두께가 잘못됐거나 회전이 잘못됐다.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제일 두려운 건 여러분들 이 공이 이렇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오는 건 여러분 어때요? 내가 두껍게 쳤기 때문에 이 공이
안 모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두께로 공을 겨냥하면 여러분들이 실패를 해도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공을 공략해서, 어설프게 공을 공략해서 이런 모습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공을 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대형 사고를 치러서 상대편한테 공은 회전이나 이런 부분을 덜 주고 두께는 정확하게 맞췄는데 이런 형태의 공이 이게 실패할 때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쳤을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훈련을 엄청 많이 하셔야 얘를 도전할 수 있어요. 얘를 도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반쪽 당구가 돼요. 밑으로 끌고 내려오는 게 모아치기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에서 오늘 1부 강의는 끝냈습니다. 자, 이걸로 여러분들 1부 강의를 끝내고 곧바로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부 강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강의를 진행을 할까요?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역회전이라는 정회전이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2부 역회전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쿠션인데 역회전 강의를 진행합니다. 저 간단하게 물 한 잔 저기 가서 먹고 오지 않아요? 저한테 너는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은 물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얼음물이 아주 그냥 속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배치의 공이 이렇게 섰습니다. 자, 이제 어떤 배치냐면 이 배치가 아니고 이 배치에서는 아까 처음에 이 배치 자 이렇게 3포인트 이쪽 1포인트에 있는 교차된 이 지점에서 공을 쏠 때는 밀어서 치면 된다 그러는데 이 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조금 더 나와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쳐야 이 공이 모이냐면 자, 제1적구는 두껍게 때리면 당연히 안 돼요. 얘는 절반 두께를 때려도 왕쿠션에 맞지만 얘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 공은 모아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공을 두껍게 때리면 약간 재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쳐야 되냐면 두껍게 때린 상태에서 이 공이 얘는 돌아오고 얘는 이렇게 운이 좀 맞아줘서 얘를 제대로 땅 때려주면 저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해서 키스가 운이 잘 따르면 이때 굉장히 좋은 공이 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 배치에서 이렇게 때려서 이 공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재수를 많이 바라야 된다. 요행을 굉장히 많이 바라야 된다. 이렇게 쓰면 대박이죠. 하지만 이렇게 공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제 당구 영상에서 나와 있지만 얇게 치는 거 없다. 이쪽에 역회전을 주고 저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을 공략해서 공을 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공은 지금처럼 변수가 굉장히 쉽고 변수가 굉장히 많고 내가 역회전을 주고 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무나 이렇게 칠 수 있는 공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공을 모으려고 하면 얇게 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얇게 맞아야 이 공이 이렇게 맞고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그렇죠? 자, 하지만 이 공이 제1적구가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오려고 하면, 자, 얇게 쳤을 때 이 공을 천천히 때리면 이 공이 맞으면 이 공은 안 옵니다. 그러면 이 공을 얇게 쳐서 끌어내리려고 하면, 이 공을 얇게 쳐서 끌어내리려고 하면 세게 쳐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을 세게 공을 공략을 하면 내 공에 스피드가 있으니까 이 공은 지금 오고 있지만 내가 세게 치기 때문에 수구는 어떻습니까? 수구가 목적구를 지금처럼 때리니까 이 공이 왔지만 목적구가 절로 도망가는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야, 기껏 열심히 잘 쳤는데 불구하고 나는 좋은 공을 예상했던 것보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쳤을 때 얇게 치려는 어떤 배치에서는 운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얘가 잘 맞아줘야지 무슨 일이 생겨야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모이면 그나마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공을 완벽하게 이쪽에 모으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바꿔갖고 얇게 치는 것도 아니고 두껍게 치는 건 당연히 아닌데 여기서 어떤 방법을 치냐면 역회전을 주고 공을 공략하는 거예요. 역회전을 주고 공을 얇게 치면서 공을 당점을 하단 당점을 주면서 이 공을 이런 방법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공을 치는데 지금 공이 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역회전을 주고 공을 때렸을 때 이러한 형태로 공을 때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모습이 보이죠? 제가 지금 모아치는 아니면 형태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실전 아닙니다. 자,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자, 지금 이 공이랑 지금 이렇게 얇게 치는 이 형태의 공이랑 방금 전에 쳤던 이 형태의 공이랑은 어떤 차이가 여러분들 느낌이 오나요? 어떤 차이가 느낌이 오나요? 이거를 찾아내면 벌써 제가 얘기하는 오늘 강의에 역회전을 주고 치는 거, 아까는 기울기가 좀 있을 때 밀어치는 거였고 그 일부였으면 2부는 역회전 완쿠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캐치가 바로 뭘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무회전이나 제회전을 주고 쳤을 때는 제1적구의 수구의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왜? 얘를 끌고 내려오려고 할 때 얘가 여기서 세게 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쳐야 됩니다. 굉장히 세게 쳐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얘가 내려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역회전을 주고 때리면 두께를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두껍게 쳐야 돼요. 역회전을 주고 때리니까 내가 공을 조금 더 두껍게 쳐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더 두껍게 치면 내 공의 스피드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죠. 내 공의 스피드가 역회전을 주고 때리니까 내 공의 스피드가 죽어버려요. 그렇죠? 이 공 충분히 오고 있는데. 역회전을 주고 때리면 수구의 스피드가 죽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를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수구의 스피드가 죽는구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확실히 보이죠? 이건 다 오고 있는데 와우 대박이죠. 확실히 보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당구를 보는 이해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역회전을 주고 이 공을 공략하게 되면 목적구가 안 도망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목적구가 도망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별로 안 때려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역회전을 주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죽여치기 효과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죽여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내 공이 목적구에 맞았을 때 별로 도망가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크게 안 도망가요. 지금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공은 100% 죽여치기는 안 됩니다. 왜? 어쨌든 이 공이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피드를 주고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목적구가 충격을 안 주고 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목적구에 충격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무회전이나 재회전을 주고 치는 것보다는 확실히 안 도망갑니다. 깜짝 놀라시는 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온다고? 아니, 두껍게 치는 건 죽여치기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렇게 이 공을 얇게 치는데도 강하게 때리는 거죠. 강하게 치는데도 불구하고 역회전을 주니까 죽여치기가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을 이쪽으로 쳤을 때 이렇게 주고 회전을 주고 공을 때리는 건 내 공의 스피드를 죽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역회전 자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때리면 공이 별로 세지 않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오른쪽으로 휴대폰 뭐 비싼 건데 오른쪽으로 공을 오른쪽 회전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3시예요. 3시 당점을 주고 공을 이렇게 치면 공이 이렇게 빠르지만 같은 두께의 역회전으로 공을 때리면 내 공이 같은 스피드로 때렸어요. 공이 확 죽어버려요. 공이 확 스피드가 죽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회전 자체는 쿠션에 맞는 순간에 내 공의 스피드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회전을 칠 때 무회전 주고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치는 거랑 회전을 주고 대회전을 치는 거는 회전을 주고 대회전을 치는 게 공이 더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선 역회전으로 주면 내 공을 세게 쳐도 공이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그런데 꼭 이쪽에 공을 치지 않아도 즉 이 공이 이쪽에 맞고 이렇게 오지 않아도 설령 조금 두께를 두껍게 친다 해서 이쪽에 이렇게 두껍게 맞는다고 해서 이 공이 많이 멀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공을 치면 여러분들 두렵죠? 뭐가 두려울까요? 하이브님, 뭐가 두려울까요? 두려운 거는 바로 뭐냐면 이 공을 쳤을 때 두껍게 공을 공략을 했지만 이렇게 역회전으로 공을 때리면 내 공이 맞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맞고 올라오는 즉 이렇게 맞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 회전이니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역회전을 주고 쳤지만 실패를 많이 합니다.
실패를 많이 해. 역회전 들고 두껍게 때렸지만 공이 이렇게 가는 거죠. 눈이 확 보이죠? 이것 때문에 이 공을 함부로 치기가 두려운 거예요. 함부로 치기가 굉장히 두려운데요. 이때 이 당점을, 그래서 3시 당점이나 2시 당점의 이런 형태로 이런 식으로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상단 당점으로 공을 치게 되면, 중단이나 상단 당점으로 이 공을 공략하게 되면 내 공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밀려서 이쪽으로 다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회전을 많이 주고 쳤는데, 두껍게 쳤는데 공이 이렇게 와요. 가버리죠. 엄청 많은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이 공을 공략해야 멋진 공이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4시 당점을 주고 공략하는 게 좋아요. 물론 5시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공을 입사 반사로 계산하면 여러분들 이 공 못 쳐요. 자, 이 공은 이렇게 입사, 이렇게 반사, 이런 식의 개념으로 공을 잘못 때리면, 잘못하면 내 공이 이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을 치실 때는 거의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때는 거의 이 원포인트 근처로 역회전을 주고 맞추셔야 돼요. 얇은 두께이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굉장히 각도가 커야 돼요. 최소한 이 각도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 둘, 이쪽 하나, 2대1의 비율 정도는 갖고 치셔야 돼요. 2대1의 비율 정도를 갖고 이렇게 치셔야 이 공이 맞아요. 입사 반사의 각도로 이 공을 계산하면 여러분들 못 쳐요. 근데 지금 같은 공을 이렇게 때렸을 때, 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이 공을 여기 맞았어요. 이렇게 여기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이 일로 와.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공 각도가 커져야 이 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봐봐요. 이 공도 생각보다 내가 두께를 얇게 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두껍게 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을 그렇게 많이 강하게 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공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을 쳤을 때 얘한테 조금 내가 스피드가 조금 맞고 이쪽에 올 정도면 이 공이 거의 여기 이 절반 이상으로 넘어옵니다. 이 형태에서 절반 이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공을 때리면 충분히 공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멋진 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아까처럼 제가 보여드린 진짜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대회전,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 치기 어렵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공을 때려갖고 이거를 쳐갖고 이렇게 때려서 자, 이렇게 공을 쳐서 이거를 대회전으로 공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지금과 같은 이런 배치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걸로 끌어치기, 이걸로 대회전으로 모아치기 하세요. 그러면 제가 강의하면 무슨 소리 들어요? 아무나 못하거든요, 이거. 이거 훈련을 해도 백날 연습해도 안 되는 공이 있어요, 이게. 조금 또 말하면서 이걸 내가 왜 보여드리지? 아까 연습 다 했는데. 이런 대회전이라는 것은 이게 훈련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펀치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제가 팔이 굉장히 힘든데 오늘 제가 이걸로 오늘 뭐 했냐면 이렇게 잡고 이 운동했어요. 이 운동. 무지하게 힘들어요, 이거.
이거 제가 이거 했거든요. 여기 펀치력 키우기 위해서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2두하고 3두가 생겨요. 당구 치시는 분들은 펀치력이 없으신 분들은요, 뭐 하셔야 돼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웨이트 트레이닝, 당구를 무슨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고? 웨이트 트레이닝 안 하면 당구 스피드가 없어요. 여러분들 될 것 같죠?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이 펀치력은요, 타고난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봐봐요. 자, 요렇게 공이 있는데, 근거리가 이렇게 딱, 공에 이렇게, 얘가 근거리. 굉장히 근거리거든요. 그럴 때, 요 경우를 요렇게 딱 쳐서 키스로 공을 딱 이렇게 빼내야 되잖아요? 이 키스로 딱 공이 아메리칸 세리를 치려고 할 때, 이 펀치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야, 무슨 소리야, 이거. 이거 근거리인데, 왜? 큐 스피드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큐 스피드를 늘려야 이런 공을 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공을 딱 때려서 여기서 모으는 게 아니라 딱 때렸을 때 순간 스피드가 좋아야 이렇게 때려서 요런 모아치기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엄청 하셔야 돼요. 응? 자, 이런 경우 모아치기 하시는 거 봤어요? 이렇게 딱 쳤을 때 보통 대부분은 여기까지만 치지만 이렇게 공을 때리는 거야, 이렇게.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순간 큐 스피드, 즉 2두하고 3두를 키우셔야 된다는 거야. 2두하고 3두를 키워야 되고, 그게 좋아야 마세이도 내가 잘 찍을 수 있어. 어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요즘 당구 선수들 중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20대 선수들 중에 10대, 20대 선수들은 막 500g짜리 모래주머니 매달고 왔다 갔다 하고 훈련하고 막 그래요. 무슨 4구인데, 안 그래요. 4구 치시는 분들, 도전자들 중에서 세게 때릴 때는 무지하게 세게 틉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자, 다 계산하고 치셔야 돼요. 이게 스피드가 좋아야 돼요. 이런 공 어떻게 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공. 자, 봐봐. 여기 있는 공을 칠 수 있지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공을 만약에 모아 쳐야 된다. 자, 거리가 멀어졌어요. 여러분, 이 공, 여기 있는 공은 여러분들도 칠 수 있죠. 이것도 어려우신 분 있잖아요. 뒤로 왔어. 그럼 어떻게 쳐야 돼? 야, 요거 큐 스피드랑 살짝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세게 치면 당연히 멀어지는데 순간적으로 RPM을 높이는 그 큐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야, 죄송합니다. RPM을 높이는 큐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야 초코칠 해야 돼. 아, 이거 초코칠 안 하고 또 안 들어가면 미세하게 일명 삑사리가 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걸 칠 수 있어요. 힘 조절해 가면서. 이런 거 못 쳐요,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치지만 이렇게 있는 공 힘 조절하는 건 큐 스피드가 은근히 존재해야 됩니다. 네. 마냥 부드러운 사람도 사실은 큐 스피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부드럽게 밀어치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배치에서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게 역회전으로 공을 치는 게 엄청 좋아요. 큐 스피드 죽지. 자, 이거는 오고 싶은 대로 오지. 모아치기 되지요. 와, 이거만큼 좋은 공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무회전으로 공을 때리면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치는 건 또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역회전으로 쳐도 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쳐요. 이 공을 이렇게 때리고 이제는 역회전을 안 주고 살려서 때리는 거야. 우회전이나 재회전을 주고 공을 이렇게 때리면 얘가 돌아서 나오니까 이 공을 돌려갖고 이쪽에서 모으려고 하는 그런 트릭들을 많이 쓰죠. 혹시 잘못 맞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역회전으로 안 주고 이렇게 탄력을 줘서 이렇게 때리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로 이런 경우에서는 역회전을 안 주고 공을
그냥 얇게 겨냥해서 때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공이 코너에 있지 않을 때요. 즉 목적구가 코너에 있지 않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공을 만들어 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목적구가 코너에 있다고 하면 코너 쪽에서 공을 모아서 치는 게 굉장히 좋죠. 이럴 때는 내가 수구의 스피드를 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역회전을 사용하면 죽여치기 효과가 생기고, 역회전을 주고 때리면 죽여치기 효과가 생기고, 이렇게 공을 모아서 칠 수가 있다.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영상이 너무 길다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이거 찍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는 하점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당구 뭐 500, 700 치시는 분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300 치시는 분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당구 100, 120, 150 이런 분들이 점점 고수가 되는 그런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역회전 주고 딱 죽여치기 되죠. 힘 조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회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고수는 여기서 역회전으로 주고 때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전에 같았으면 저는 이거를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비껴치기를 쳤을 때 일반 짱볼라죠. 짱볼라를 얇게 쳐갖고 이렇게 공을 아마 모아치는 이런 형태로 갔을 것 같아요. 전 같았으면 이 공을 얇게 치면서 회전을 많이 빼고 아주 얇게 쳐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겠죠. 두껍게 치면은 공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공이 찢어지겠죠. 안 모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공을 저 코너 쪽에 그냥 간신히 맞추는 거죠. 근데 회전을 많이 주면 코너에서 확 꺾여서 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회전을 조금만 주고 코너 쪽으로 이렇게 가서 천천히 얇게 겨냥해야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아치기도 구사를 해도 돼요. 근데 이런 식의 모아치기를 구사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수리 쿠션 감각이나 그다음에 정확하게 타이밍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공이 어느 정도를 때려서 내 공이 먼저 오느냐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해야 돼요. 네,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이 공을 이렇게 쳤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칠 수 있습니다. 코너 쪽에 살짝 맞아야 돼 이거는. 두껍게 때리면 안 돼요. 네. 코너 쪽에 살짝 맞아야 이렇게 되고 간신히 딱 맞을 정도로 두께 감각이 아주 예술이에요. 예술. 이렇게 쳐야 이 공 아주 대박이죠.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700이님 당구 700 치시면서 하점 그렇게 얘기하시면 고맙습니다. 우리 700이님이 인간적이에요. 네. 저는 뭐 제가 좋아서 하는 거라. 제가 뭐 떼돈을 벌면은 제가 이제 그 시청자분들 일반 유튜브 먹방이나 이런 것처럼 제가 말 잘 듣겠죠. 근데 제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일단 그렇다. 역회전을 주고 공을 때리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이런 매치가 나왔을 때 모아치기가 어렵잖아요. 봐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역회전을 주고 이 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공을 끊어쳐도 되지만 얘가 위로 올라가면 이 공은 칠 수가 없는 공이야. 모아치기가 안 돼. 그렇다고 얘를 완쿠션으로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또 직접 치기도 그렇고. 그럴 때 이 공을 자 얇게 이렇게 주고 치면 물론 하나를 칠 수 있지만
다음 공이 별로 안 좋아. 왜? 이 공을 얇게 치기 때문에 세게 치면 당연히 얇게 세게 치면 당연히 치러지죠. 뭐 이거야 뭐 눈에 보이는 그냥 확 그 현상이야. 근데 여기서 이 공을 두껍게 역회전을 주고 때리면 어때요? 두껍게 역회전을 때리면 내 공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스피드가. 내 공의 스피드가 죽으니까 두껍게 때려도 이렇게 공이 안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여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회전을 주고 때리면 공이 어떻게 돼요? 제가 강의한 것 중에서 얘가 많이 도망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죽여치기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두껍게 역회전으로 공을 때리면 내 공이 죽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결국 죽여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두껍게 때려도 지금보다 더 과감한, 물론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 과감하게 두껍게 때려도 공이 안 도망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내가 미세한 차이가 이 사람이 고수냐 아니냐의 어떤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런 경우에 공이 남았을 때 이게 무슨 뭐 보크라인 경기가 이런 게 아닐 때는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두껍게 치는 형태의 역회전, 즉 절반 정도 두께의 그 원자리를 겨냥해서 얘를 역회전을 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하고 이 공을 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시고 쫄면 안 돼요. 이거 두껍게 때리면 역회전 주고 두껍게 때려도 이 공이 맞고 이로 나갈 것 같아. 이러면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냥 연습을 하셔갖고 야 회전을 줄 만큼 막 줘보기도 하고 해서 두껍게 치면서 진짜 나갈까 안 나갈까 하고 스피드도 이런 공을 칠 때는 내 공이 간신히 이 공에 맞을 만큼만 치면 돼. 은근히 세게 치는 게 죽여치기가 되기 때문에 공이 빠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공을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두껍게 쳐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역회전을 주고 때리면 내 공이 굉장히 세게 쳐도 안 도망가요, 이렇게. 세게 쳐도 안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훈련 해보시고 나면 야 이거 되나? 야 이거 겁나는데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않으셔도 이 공 충분히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이 나와 있어요. 야 이 공 역회전으로 주고 때려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건 각도가 커지니까. 그래서 두껍게 칠 때 회전을 주고 때려도 충분히 두껍게 쳤을 때 맞는다. 이러면 이때는 회전을 주고 쳐도 공이 관계가 없는 거겠죠. 어떤 분은 가르쳐 주시면 모든 거에 다 적용하려고 합니다. 모든 거에 다 적용하면 골치가 그래서 공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제외전으로 공을 치는 거랑 역회전으로 공을 쳤을 때 역회전으로 공을 때리면 공이 어떻게 돼요? 이게 잘 안 도망가요. 생각보다 역회전으로 공을 때리면 잘 안 도망가서 공이 놓아치기가 될 수 있어요.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역회전을 이렇게 돼 있어. 어떤 분은 역회전을 주면 이 공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모아칠 수 있어. 그 각도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각도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역회전을 주고 때리는 것이 내 죽여치기가 되는 거였어. 회전을 많이 살려도. 자, 그러니까 이런 공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회전이 나중에 재회전으로 바뀌지만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자, 여기 회전을 살려서 치면 내 공이 많이 이렇게 맞고 도망을 갈 수 있지만 내가 회전을 안 주고 때리면 이 공이 역회전의 개념으로 가면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공도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공도 공을 때리다가서 이렇게 쳐서 이렇게 오라 그러면 여기에 그냥 9시 당점 그러니까 8시 당점으로 엄청 회전을 너무 많이 주세요. 8시간 아니에요. 회전 줄여서 역회전이니까 표시를 한 7시 정도만 주고 회전 적당하게 주고 때리면 이게 공이 안 도망가. 밀림도 잘 없고. 오늘 강의하실 때 오늘 강의하는 거 보고 생각이 좀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오늘 강의하는 건 역회전 왕쿠션하고 제회전 왕쿠션은 쿠션에서 떨어져 있는 왕쿠션을 모았을 때 좁은 각에서는 역회전을 주고 치는 게 확실히 좋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때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네, 오늘 잘 쉬고 계실 텐데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 말 몇 번만 하고 이제 저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고생하셨고요. 네, 질문 없으시죠? 네, 오늘 들어오신 분들 남사님, 혜영님, 그다음에 최은아 맞나? 최연아 맞나요? 그다음에 하이브님, 그다음에 실백이님 아주 고맙습니다. 방송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내용은 제가 했지만 최고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 대왕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강의가 했으면서 제 스스로 굉장히 흐뭇했어요. 하이브님. 방송 종료할게요. 여러분들 빠이빠이. 가실 때 좋아요 한 번만 딱 눌러주고 가세요. 좋아요 한 번 눌러주고 가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너무 야박하게 하시면 안 돼요. 갑니다. 빠이빠이. 수고하셨습니다.